오늘 이제 첫째 시간인데, 첫째 시간이 물론 워밍업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아리키는 것 중에 미라이 검안 수업이 조금 어디랑 좀 틀리다라는 거를 봤을 때, 저는 좀 그거를 좀 강조하거든요. 뭐냐면 굵은 줄기. 뭐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다 졸업도 하셨고 나이도 조금 있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암기식이나 그런 걸로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고 오래 잘 쓸 수 있으려면 굵은 줄기에서 가지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좀 습득을 하시는 게 맞는데, 그 차원에서 오늘 이제 가장 큰 줄기 얘기를 할 겁니다. 역사 얘기도 할 거고. 그래서 뭐 오늘 첫째 시간이지만 중요한 거지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지식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이 이제 체계적인 거만에 대하여가 이제 주제인데 그 말한 대로 실무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수준 있고 체계적이고, 속된 말로 이제 클레임을 줄일 수 있는 거만으로 가느냐 해서, 그 거만이라는 거는 아마 뭐 네이버나 그런 데 찾아보면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 눈의 뭐 굴절 이상, 소위 말하는 시력이 좋고 나쁨, 그 다음에 뭐 색약생맥, 그리고 눈의 이상 유무를 이제 뭐 관찰하고 검사하는 걸 거만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써놓은 건데, 요거 이제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참, 그 얘기도 하나 할게요. 제가 강의를 할 때, 개인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 다 증명된 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구점은 안 가지셔도 돼요. 증명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간혹 개인적이라는 표현이 쓸 거는, 그거는 뭐 흘러 들으셔도 되고 참고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제 담당 교수님이 얘기한 거고, 뭐 그분도 뭐 어디선가 본 거겠지만, 거만은 답을 맞추는 학문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하라는 게 아니고, 뭐 경험만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 말한 대로 오차를 줄이는 작업입니다. 오차를 줄이는 건데, 이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통계적인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차가 생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시지만 뭐 기계적인 오차도 있고,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상태에서의 오차도 있고, 당연히 내 실력으로 인한 오차도 있을 수 있고, 뭐 여기 실무에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뭐 피팅에 대한 거기에서도 올 수 있는 거고, 가공에 대해서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오차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일예로 하나를 들으면, 두 개를 들을게요. 하나, 우리가 검사 기계 놓고 세팅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학교에서 배우기로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뭐 멀리 볼 때는 조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5m 이상 뭐 또는 6m 해서 그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정적 굴절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검사를 한다. 그리고 조명은 어떻다, CPU는 어떻다, 그거 다 세팅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차 줄이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플러스 또 하나는, 검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기계 세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초보인지 경험이 많은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신경 쓰는 게 틀리다는 거죠. 베테랑하고 초보랑. 그런데 예를 들면 ARK 찍는 자세라든가, 아니면 뭐 자동 프로mp터 상태에서의 검사하는 자세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팅을 하고 있는 거. 뭐 기본적으로 뭐 PD 세팅하고 VD 세팅하고 뭐 OH 세팅하겠지만, 세팅하고 안 하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 요즘 ARK 좋으니까 그거 뻑뻑 찍어가지고
거의 90%뭐 맞아. 그렇게 접근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명? 왜 있느냐?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다 조절을 컨트롤하기 위한 거예요. 검사 거리, CPO 다. 그건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검안이라는 거는 그리고 또 하나 이어지는 게 여기에서 검안 후에 처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좀 이따가 이거랑 같이 나올 게 이제 개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처방이라는 거는 처방 용어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의료법규상 안경사는 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좋다. 현실이고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방전만 발행되지 않을 뿐 처방한 걸 쓰고 있잖아요. 고객들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거랑 좀 틀려요. 음식이나 그런 거랑. 예를 들어서 상한 음식을 먹으면 하루 이틀 고생하거나, 물론 아주 뭐 이상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상에 정말로 문제가 되겠지만 오래 먹고 그러면. 근데 이 처방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의 눈을 내가 씌워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죠. 뭐 안경 잘못 써서 죽은 사람은 없잖아. 뭐 그렇게 얘기하면 다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처방은. 그리고 또 하나 속뜻은 뭐냐면 내가 기준이 생기고 판단이 됐을 때 하는 게 처방이잖아요. 맞죠? 의사가 자기 긴가민가 하는데 이렇게 해보죠? 안 되잖아요. 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확신이 있고 상태가 파악됐을 때 올바른 처방이 가는 거예요. 그 처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부도 하고, 오차를 줄이려고 하고 하는 거라는 거죠. 물론 뭐 쉽게 뭐 큰 뭉텅어리로 얘기하면은 뭐 이거나 뭐 다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야, 그 뭐 좀 잘못 써도 뭐 괜찮잖아. 그리고 진짜 불편하면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저희 이제 모토기도 하지만 나이가 있는 분들은 이제 부모님,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뭐 같은 또래는 친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밑에는 이제 애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어머니가 안경하러 왔어요. 렌즈물. 그냥 이런 거 써도 돼, 엄마. 검사? 이게 좀 덜 맞아도 덜 보여도 이거 그냥 괜찮아.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좋은 제품 또는 좋은 제품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맞게끔 권해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이 사람이 쓰게끔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검안은 오차를 줄이는 작업이다. 답을 맞추지 말아라. 특히 양안시에서 왜 이 얘기를 강조해서 하냐면 특히 연차가 많은 분일수록 점점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방해요? 그거로 계속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질문을 20개, 30개를 했다고 치지만 그냥 굴절 이상 하나 질문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도수만 다 틀릴 뿐이지 그냥 굴절 이상 하나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 대부분 뭐냐? 클레임 당한 것들 얘기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이런데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방해야 돼요? 그럼 제가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이 돼요? 제 신이에요? 그것만 듣고서 이럴 때 쭉 오더 바꾸세요. 그럼 클레임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안 하고 있죠. 그냥 그런 전화로 한 건당 뭐 1,000원씩만 받아도 뭐 그렇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검사 중에 검안 후에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 본인이 검안하지 않고 바꾸지 마세요. 경험을 당했거나 경험을 할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는? 그런 경우 없었어요? 선배 이렇게 했는데 내일 검사를 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했는데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그랬더니 선배 엠마 어지러워서 못 써. 난시 줄여. 쭉 바꿔. 너 예전에 어떻게 썼냐? 180 썼는데 너 어떻게 검사해? 160 나왔는데 바꿔 엠마 어지러워 못 써. 절대로 내가 이제
베테랑이 돼도 하셔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말이 돼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클레임 막이. 제가,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경우의 수에 대한 거는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요거는 안 해보셨으면 요것도 좀 체크를 해보셔서 상관관계를 보고 이렇게 처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암만 경험이 많고, 그거를 뭐 많이 해봤다고 해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꾸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검사 실습하면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대부분의 안경사들이 어떠냐면 쭉 검사가 된 다음에 마지막에 해마거나 마지막에 바꿔요. 그걸 제가 예를 뭐로 두냐면 붓글씨나 아니면 그림으로 예를 들어요. 그림 중에 덧칠 붓글씨에서 덧 이렇게 잘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검사는 그냥 쭉 나오면 끝나야 돼요. 근데 이제 확신이 없거나 실력이 없으면 여기에서 헤매죠. 끝에서 이렇게 막 이게 잘 보여요, 이게 잘 보여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거는 원칙이 있고 그 사람 상대방의 눈 상태를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처방이라는 거는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리드가 돼야 돼. 리드가 된다는 건 내가 이 사람 눈 상태라든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의사가 타협하지는 않잖아요. 여기 아파요? 여기 치료해 줄게요. 여기도 아픈데? 여기 치료해 줄게요. 전반적으로 보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너무 아픈데 조금 다른 걸로 해주시죠. 그럼 그 사람이 알아서 민간요법으로 치료해야지 병원을 왜 가. 이잖아요. 근데 우리 가만히 봐봐요. 특히 초보 안경사들 어떻게 검사하냐면 저는 뭐 진짜 다양한 경우를 봤어요. CPO 하나로 모든 검사를 끝내는 애까지 봤어요. 여기 거쳐가지고. 이제 기수마다 좀 틀린데 실습하기 전에 본인들이 했던 거를 한번 해보라고 해요, 제가. 근데 시간이 부족하면 그냥 뭐 무시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안경사가 검사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다 각양각색이에요. 멘트도 틀리고. 근데 그 중에 전 놀라웠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물론 이제 초년차에서 2년차였구나. 문자시표 하나로 난시 검사도 하고 다 하더라고. 그래서 누구 새끼 신기술을 갖고 있구나.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띄워놓고 진짜 그런 검사법이 프로그램으로 나왔어요. 외국에 1번 2번만 해가지고 마치 정문시표처럼 1번 2번만 해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기계상으로 맞추는 거죠. 어플식으로. 이해되시겠죠? 마이너스 300 넣고 마이너스 200 넣은 다음에 1번 2번 하면 이쪽으로 가까워지면 이렇게 컴퓨터 통계처럼. 근데 그 친구가 문자시표 해놓고 난시검사도 이게 잘 보여. 넣었다 뺐다 하고 ALK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검사를 하고 친구도 봤어요. 근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원리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자꾸 답을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답이 없어요. 뭐 경험해 보셨잖아요. 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250이 있고 225, 이 사람이 225를 처방했고 250을 처방했어요. 이 사람 원래 쓰고 있었던 거는 250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250이 답이에요? 225가 답이에요? 그것만으로는 결론 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처방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설사 클레임이더라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클레임이더라도 나는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방을 했다. 근데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잖아요. 대신 실력은 이제 갈고 닦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저도 종종 있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래서 자꾸 답을 무조건 도출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할 단어거든요. 그 사람의 눈을 쓰는 거를 이해하면 검안은 끝난 겁니다. 거기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죠. 뭐 기존 구도수, 이 사람 문진에서 말하는 뭐 불편함 정도, 내가 측정한 거,
이 사람 라이프 스타일, 나이, 경제, 뭐 다. 그거를 이따 얘기할, 행동 거만학이라고 해요. 그 역사적으로 있어요. 그건 이따가 이제, 그게 좀 재밌는데, 저희 모르겠어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제가 글을 써놓은 게 있거든요. 짧게. 거기에 이제 간단하게 써놨는데, 그 얘기, 그래서 거만은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를 할 거는, 앞으로의 시장은, 저것도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의 시장은 한 4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세계에서 유명한 석학들이 이쪽 거만이나 안과 쪽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어요. 미국에서 세미나에서 얘기가 나온 게 앞으로의 시장, 안경사의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안경사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이 세 가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양안시에 대한 거. 네. 두 번째가 PC 관련 안경에 대한 거. 세 번째가 VT, 비주얼 트레이닝. 여기에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양안시, 물론 여기 교육 들으러 오신 분들이 안경 전반에 대한 것들, 종합적인 것들을 배우러 오셨지만, 사실은 다 마음속에는 양안시 처방에 대한 게 가장 클 거예요. 그리고 양안시는 특수학문이 아닙니다. 양안시 안에 굴절검사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조절 레그 검사 안에 가입도 검사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검사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안시는 별개의 학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안시를 배우는 이유는 비율이,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일반 매장과 저희 같은 매장이 조금 비율은 틀려요. 한 5%에서 10%는 틀려요. 그럼 무슨 말이냐? 100명 중에 양안시 문제 있는 사람들이 15명에서 15%에서 20%예요. 이상 있는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서 처방이 또 필요한 사람이 15%에서 20%예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처방이 되거나 또는 맞는 건 아니라고요. 응? 그러면 결론적으로 100명 중에 실질적으로 양안시 처방을 하고, 그러니까는 받고 있는 사람이 한 15% 정도 된다는 거니까 몇 명이냐면 2명 이내예요. 15%에 또 15%니까.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또 일반 안경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양안시 그거 배우는 거 되게 힘들고, 뭐 하고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고, 또 막 클레임 걸릴 확률도 크고, 그런데, 야, 100명 중에 2명을 위해서 그걸 뭐 하냐. 에이, 그거는 뭐 안 할란다. 그리고 또는 이제, 뭐 강한 분들은 그러지. 야, 굴절 검사나 똑바로 해, 이 새끼야. 무슨 뭐, 네가 뭐, 공부도 안 한 놈이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양안시 안에 굴절 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반대로 얘기할까요? 양안시 검사를 잘하는데 굴절 검사를 못한다.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양안시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네? 이해되세요? 응? 근데, 그 양안시를 잘하면, 어떤 사람한테 효과가 훨씬 더 크겠어요? 100명 중에 2명이 양안시라며요. 98명은 굴절 이상이에요, 일반. 그러면 양안시 잘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겠죠. 바보예요? 양안시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효과를 어디서 낸다고요? 2명한테 내겠어요? 98명한테 내겠어요? 확률적으로 98명한테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요. 정리해서 얘기하면 양안시를 잘 배우고 양안시 원리나 검사를 알게 되면, 특성만 아니라 하면 어떤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 거라고요? 98명. 다시 말해서 그래서 거만이 단단해지고 매출에도 관계가 있는 거라고요. 특수 2명한테 뭐 비싼 렌즈 팔기 위해서 하는 학문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알게 되면 이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얘기 나온 게, 양안시는 이제 제가 하는 멘트입니다. 양안시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필수. 조금 심하게 얘기할까요? 양안시를 모른다. 수준 이하의 안경사입니다. 그냥 끝.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양한시 하면 걔 공부 좀 하나 보다 아니면 걔 어떻게 뭐 배웠냐 그러면 혼자 뭐 독학 열심히 하고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배웠어요. 막 그리고 걔 진짜 검사 잘해요. 막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응? 근데 이제 양한시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양한시 못하면 그냥 수준이야. 두 번째, PC 관련 안경.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요즘 워낙 네? 근거리 작업뿐만 아니라 PC 관련 안경들에 관계된 게 많잖아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뭐 계속 언급이 되겠지만 뭐 기능성 렌즈도 마찬가지고 뭐 청광 코팅이라든가 뭐 있잖아요. 요즘 꼭 기능성이 아니더라도 오피스 렌즈 뭐 여러 가지 계속 앞으로 이쪽은 발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시대가 그렇게 변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 VT는 비주얼 트레이닝인데 생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양한시를 처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뒷부분에 질리도록 나오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처방이 프리즘, 구면 처방, 비주얼 트레이닝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보통은 혼합해서 써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는 제가 그걸 맨날 다이어트나 운동하는 걸로 비유를 하는데 예전에는 저희 시대 때만 해도 헬스장 가서 엽기 많이 드느냐 그거였었어요. 그리고 요즘 그렇게 하면 이제 바보 소리 들죠. 저기 어디 원시인이냐고. 뭐예요? 다 식단 짜고 운동도 나눠서 막 하잖아요. 자기부족은. 그래야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게 과학적이기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눈 상태는 그냥 한 가지 몸보다는 지금 말한 대로 운동도 하면서 식이요법까지 해야 조화롭게 이렇게 다이어트도 하고 몸 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주얼 트레이닝도 이제 아마도 약간 운동 쪽으로 갈 거예요. 지금은 치료 목적이 일반적이잖아요. 비주얼 눈 이상한 양한시 있는 사람들인데 앞으로는 그냥 눈 운동처럼 알아두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맨 마지막 시간이 비주얼 트레이닝인데 여기에서 16회 동안 뭐 깊숙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원리 원래 되게 간단해요. 비주얼 트레이닝 네 가지거든요. 네 가지인데 하나는 억제, 안이 조절, 안구 운동 네 가지예요. 네 가지 훈련인데 조절은 넣고 빼고 안이는 모아주고 벌어주고 안구 운동은 근육적인 거 돌리는 거. 억제는 당연히 한쪽 이제 안 쓰는 거를 어떻게 하면 쓰게 할까. 원리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상식의 원리예요. 똑같아요. 우리 살아가는 거랑 눈의 원리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 닥쳤을 때 자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검한 쪽도. 다 통합니다. 무조건 통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요렇다. 그래서 특히나 내가 좀 부족하다면 지금 물론 배우러 오셨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천재가 아닌 이상 강의를 한 번 듣고 이해가 써먹을 정도로 손님한테 원활하게 써먹을 정도로 다 소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잘 얘기는 안 하는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양한시를 조금 한다 하려면 4년이 걸릴 겁니다. 4년이. 왜 그러냐면 이론을 습득하는 데는 얼마 안 걸려요. 개인 노력에 따라서. 이론 습득하는 거는 빠르면 3개월? 3개월도 안 걸릴 수도 있고요. 그냥 평균 잡으면서 이론으로 내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하면 3개월이면 돼요. 그런데 왜 4년이냐? 왜 4년이냐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봐야지. 내가 알고만 있으면 왜? 써먹어봐야지. 그리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3년 이상 걸린다고요. 그리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눈의 처방은 6가지밖에 없어요. 굴절, 안위 조절, 안위에서 조절까지 간 케이스, 굴절에서 조절까지 간 케이스, 굴절에서 안위 갔다가 조절까지 간 케이스를 다 봤을 때 또는 처방하고 피드백되고 우리 매장에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을 때 양한시를 좀 어느 정도 알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프리즘 베이스는 외사입 처방 한번 했어.
뭐 2번 했어. 야, 별거 아니야. 야, 프리는 별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요. 네? 응? 물론 이제 무조건 안위 기능 저하만 양안시에 관계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양안시를 어렵게 접근할 필요는 없지만 꼭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그리고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양안시를 공부함에 있어서 2번의 산이 있어요. 굴절도 그렇지만 이것도 뭐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는 모든 게 그렇지만 방법하고 수순이에요. 그 다음에 원인 분석, 이걸 방향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 단계를 거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첫 번째 산이 방법과 수순이에요. 근데 이거는 양안시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은 뭐 인터넷에 찾아봐도 되고, 검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 네? 조금 자기가 집중하면 검사 뭐 이따 얘기하는 21가지 검사 다 간단합니다. 제가 나눠드렸지만 첫 번째 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노력을 안 하면 그 뒤에 거는 아예 생기지가 않아요. 검사를 할 줄 알아야 뭐 분석을 하는 거 뭐 할 거 아니에요. 네? 두 번째에서 거의 다 하다가 이상한 데로 빠지거나 포기를 해요. 두 번째 때문에. 여기에서 분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석에서 일단 얘기하겠지만 분석에 3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다 들어보신 걸 거예요. 학교 졸업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셨죠? 오래됐나? 저보다 오래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3가지예요. 하나는 들어본 그래프 분석이 있고, 그 다음 모건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생소하지만 OEP 분석.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는, 현존하는 OEP 분석이에요. 그거 이제 이따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그걸 기초로, 그거를 체계적 분석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비체계적 분석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보수교육이라든가 어떤 강의장에 가면 이 얘기를 안 해요. 이것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공식만 계속 알려준다고요. 근데 일반 수학 문제에서 어려운 것들은 어때요? 예제하고서 공부했을 때 그렇게 되잖아요. 예제 해놓고 그 공식을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먼저 나오죠. 보통. 그럼 문제집 그렇게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공식만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다가 점점점 심도가 있으면 그 공식 하나만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해되시죠? 현장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자꾸 이 공식으로만 대입을 해서 풀려고 해요.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안 풀린다고요. 그게 큰,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 양안시를 원활하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미국 옵토메트리스트들끼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요 싸움입니다. 비체계적. 다른 말로 하면 경험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감으로 한 게 아니라 이론 다 알고 했는데 처음 한 거라고요. 그러면 예를 또 들으면 맹장수술이 의사들이 보면 요즘 시술이라고 해요. 저희 큰애도 했는데 뭐 아주 간단해요. 저 백내장 수술 했거든요. 백내장 수술도 10분밖에 안 걸려요. 응? 시술이라고 하죠. 요즘 수술이라고 안 해요. 거의. 근데 물론 이제 뭐 보험 때문에 이제 수술이냐 시술이냐 뭐 나뉘는데 맹장이 그냥 일반 맹장은 젊은 사람 맹장은 아주 간단해요. 복강경 해가지고 잘라내고 꼬매면 끝나간다고요. 근데 당뇨가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뭐 하잖아요? 그럼 얘기가 완전 틀려집니다. 중대 그걸로 들어간다고요. 그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없다고요. 똑같은 맹장 수술인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원인 분석에서 이제 생각, 요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하는 건데, 양안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고, 그리고 특수학문이 아닌 일반 거에서 좀 넓은 거다. 그러니까는 너무 부담스럽게 접근을 하지 말아라.
첫 번째는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하다 보면은 좀 열정이 생겨. 그러다 열정이 생겨서 열심히 하면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스포츠랑 게임에 비유를 하는데, 그 게임은 제가 안 하니까 모르는데 저도 지금 레슨 받는 게 있거든요. 근데 레슨 받으면서 당연히 관심이 있으니까 돈 내고 하죠. 하면서 힘들죠. 그래도 잘해야겠다. 이왕 한 거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다가 잘해지면 재밌어집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안경이요? 전 되게 재밌어요. 아니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재밌어요. 예전에도 재밌지만 점점 재밌어지고 있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잘하잖아요. 걔네한테 물어봐봐요. 엄청 재밌다고 그러지. 왜냐? 내가 왕인 것 같거든. 거기만 들어가면은, 예를 들면. 그래서 재미까지 느끼는 단계까지 가셔야죠. 근데 첫 번째는 그냥 관심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지금 뭐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왜냐? 이건 직업이잖아요. 취미 레슨 받는 거랑 직업하고는 틀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도가 틀려야 된다고요. 관심 정도가.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얘기를 할 텐데,